2018년 공공기관의 회계자재 담당자였던 50대 사무직 김씨. 사무실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는 산재 직업병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결국 법원에서 승인되어 인용 판결을 받습니다. 김씨는 당시 법정 관리 중인 업체의 회계 실무자로 업무 중 전화로 법원 측 감사인과 격한 말다툼을 벌였고 서서히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119로 이송된 그는 교내외 뇌뇌출혈 진단을 받습니다. 그 결과 왼쪽 반신마비가 발생했고 김씨는 업무상 질병이라며 요양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공단은 불승인, 심사위원회 역시 재심사 기각, 김씨는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말합니다. 김씨는 단순 사무직이며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갑작스럽게 증가했다는 근거가 없다. 뇌졸중이 발생한 당일 법원의 감사인과 말다툼이 있었지만 이전에도 수행되었던 정기적인 업무다. 그리고 김씨는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다. 업무와 뇌졸중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요양 불승인. 당시 공단과 산재재심사위원회가 본 건 다음과 같았습니다. 단순 사무직은 육체적 부담이 적으며 김씨의 업무는 평소에도 수행했던 통상적인 업무, 그리고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 즉 평소와도 다름없는 일을 했고 개인적인 건강 문제 때문에 뇌졸중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행정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씨는 만 58세의 고령이었고 뇌졸중 발생 직전 일주 64시간 이상의 과로를 한 사실이 있었고 평소에도 같은 업무였지만 고도의 집중력과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법정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법원은 말합니다. 이 정도의 근무 환경이라면 업무 부담이 뇌졸중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그래서 불승인을 취소하고 인용 판결을 했습니다. 김씨의 뇌졸중을 산재 직업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뇌졸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특별진찰을 가지 않습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조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조사를 하고 재해조사서를 작성하여 질병판정위원회로 이관합니다. 바로 이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뇌졸중 사건을 진행할 때의 중요한 가중 요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법과 시행령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는 것 같은 예시가 있죠. 이번 김씨 재해자의 사건처럼요. 그래서 산재 직업병 사건은 신청 자체가 아니라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승인 혹은 기각, 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6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